안녕하세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이수범의 성공 투자 방정식을 맡고 있는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9월달, 10월달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심리도 굉장히 흔들리실 정도로 상당히 이제 하락장의 여파를 맡고 계실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저 역시도 거의 비슷한 마인드로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기업 분석도 맞지 않고 차트와 수급도 맞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고민만 거듭되는 시장이실 겁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저는 비이성적인 시장이 다시 이성적인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정확하게 잘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해 나가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어려운 급락장 속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슬기롭게 한번 잘 이겨내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와 함께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려볼 테니 한번 같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 보시죠. 자, 저의 노란톡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략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제 이름 3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채널 추가 가능하시고요. 자,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를 잘 못 보내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직접 스캔하셔서 노란톡 채널 추가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슈들, 투자 아이디어들 아낌없이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장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란톡방 꼭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시장 상황 분석부터 마친 이후에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되면 3가지가 가장 큰 키워드로 좀 떠오르는 시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4.8%, 또 많게는 5%가량 계속 지속적으로 밴드선에서 오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불안한 시장 정세이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 모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굉장히 크게 이탈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국채금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번 FOMC에서 또 12월 달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또 힌트가 또 주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국채금리는 최대 5.2%까지도 급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현금 포지션 어느 정도는 갖춰 나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반대 매매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증시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반대 매매에 대한 여파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대다수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 자체가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자, 2차 전지 외에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들 보유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2차 전지의 폭락 장세가 상당히 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신용 매매를 크게 쓰고 계시거나 혹은 스탁론으로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를 지금 현재 바탕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의 이제 반대 매매 임박한 계좌로서 지금 지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반대 매매로 인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폭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조심스러운 매매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입니다. 사실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이제 전쟁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 유무는 저 역시도 예측이 불가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전쟁이 굉장히 좀 장기화가 되게 된다면 사실상 국제유가는 지금 현재 100달러 부근에서 150달러까지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극단적인 지금 주장에 따르면 2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심심찮게 뉴스로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무슨 현상이 발생이 됩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들썩들썩거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극대화되기 시작하면 물가가 안 잡히죠. 물가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FOMC 입장에서는 파월은 경기, 침체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정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주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국제유가 하나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가가 잡히기 어렵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하락은 조금 더 기조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스라엘 전쟁이 빠르게 좀 해소가 되는 것이 우리 증시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증시 1차 바닥권은 750포인트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일주일 만에 750포인트가 지금 뭐 이탈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지금 740포인트 부근에서 지금 이제 또 바닥을 또 확인 중인데 최악의 상황에서 2차 바닥권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증시 2차 바닥권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포인트는 680에서 700입니다. 여기 이하로 빠지는 것은 사실상 저는 거의 불가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전쟁이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란이 참전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물론 가능한 수치가 되겠죠.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많은 비중을 두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에서 봤을 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680에서 700 여기 이하로 빠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만약에 추가적인 현금 여력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좀 잡아 나가시는 부분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2차 전지발 반대 매매에 대한 영향이 좀 나와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증시 자금의 유입이 점점 더뎌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에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주도주가 없어요. 그죠? 보통 아무리 하락장이든 급락장이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주도주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주도주로 딱 명확하게 찍어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장 어떤가요?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들, 뭐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관련된 종목들 좀 있죠.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테마죠. 주도주 섹터로 분류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많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비중을 실어서 매수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섹터로서의 부분보다는 테마적인 관점이 더 유효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침체가 되고 만약에 반등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종목을 어떤 시점에서 잡아 나가야 될지가 불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대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별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반도체 쪽,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오늘. 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도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죠. 사실 기준치에 약간 미달하는 정도로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하이닉스의 어닝 쇼크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도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장 시장 지수가 더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게 어디예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제가 그래서 반등장에서는 반드시 봐야 될 섹터 중에 1순위 뭐라고 그랬죠? 반도체. 반도체 보셔야 돼요, 반도체.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듬뿍 담아낼 만한 이런 섹터는 지금 반도체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이제 2차 전지도 비슷합니다. 지금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정말 서서히 다 해나왔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양극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다소 주춤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다못해 LNF 같은 기업은 지금 아직 실적 발표 이전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적자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 BM 등 지금 양극재 기업들 대다수가 지금 또 엄청나게 실적을 악화시켰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매우 안 좋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밸류를 받고 있었던 이런 섹터에서 아니 여기 성장을 안 하는데 4분기에 더 심각할 수도 있겠는데 하다못해 지금 내년도에는 뭐 시장이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년에 경기 침체 오면 또 전기차 수요 부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과 고민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고밸류 섹터부터 주식 종목을 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데에서 이제 자금 이탈이 빠르게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조선 섹터는 어떻습니까? 카타르 수주가 되게 늦어졌어요. 사실 원래 당초 예상은 9월 달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9월 달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무기한 연장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쭉쭉 눌렸어요. 관련된 조선주들이 모두 눌렸는데 자, 지금 결국은 카타르 수주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HD 현대중공업부터 카타르 5조 원 정도의 규모의 수주를 따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당연히 30척가량의 이제 LNG 운반선을 지금 따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섹터는 제가 말씀드린 데 뭐라 했죠? 절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접근하지 말 것. 자, 장기적으로 내가 2, 3년 정도 바라본다. 진짜 잃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 찾아오는 게 또 조선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조선 섹터에 대한 부분들 비중을 늘리실 부분으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나아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왜?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발표가 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다시 그 흑자 기준으로 다시 돌아서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조선주 관련돼서 대다수의 이제 종목들이 모두 다 흑자 전환했네. 그럼 앞으로 4분기 더 좋아지고 내년도 더 좋아지고 점점 선박에 대한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률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주는 장기적인 비전에서만 접근하셔라. 자, 그리고 철강주도 뭐 비슷합니다. 건설 경기 안 좋아, 자동차 수요 안 좋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포스코홀딩스부터 시작해서 현대제철, 뭐 동국제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주도주가 이렇게 부재한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자, 바이오도 비슷하죠. 지금 임상 실패, 임상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20%씩 유한양의 오스코텍 급락하다 보니까 어때요? 야, 지금 이게 임상이 문제가 아닌가 보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심리 악화로 지금 동반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도주 섹터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2,400개 종목 중에서 2,200개 정도가 빠지고 있어요. 시장에 지금 주도주가 없어요. 이런 시점에서 무리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보다 지금은 공부를 더욱더 집중하시고 향후 반등장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시는 게 지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시장 상황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곧 이어서 5강 기본적 분석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 5강 기본적 분석 최대 주주의 이익과 동행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대 주주가 누굴까요? 최대 주주. 보통 우리나라에서 최대 주주는 뭡니까? 곧 CEO이기도 하죠. 그죠? CEO입니다.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와 CEO가 보통 동일한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최대 주주가 CEO인 상황입니다. 자, CEO란 사람은 결국은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이 사업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지금 현재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향후에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듭해 나갈 때에도 지금이 증설할 시점이 맞는지 아닌지 유무를 그 어느 투자자들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서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내부 소스, 정보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임박했다. 지금 그러한 계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혹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좋아질 것 같다. 라는 이런 정보들, 고급 정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들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대표죠. 대표이자 최대 주주가 가장 빨리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최대 주주와 이익과 동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과 반대 입장에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 좋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주주와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약 2가지 정도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주가 부양을 원하고 있는지 주가 바닥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입장이라고 감안을 해보세요. 그러면 경영권은 지금 현재 주가를 가지고 현재 시가총액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증여세를 물리게끔 되어 있죠. 그죠?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갖고서 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선 주가가 내려간 게 좋아요? 올라간 게 좋아요? 당연히 내려간 게 좋겠죠. 그래야만 세금을 적게 내니까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가 부양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최대한 세금을 단 1원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굴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주가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2번째, 자본 조달, 이익 관련해서도 제가 뒤이어서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있다. 주가가 저렴해야 좋은 거예요. 증여세는 주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승계 소식이 나오는 곳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지금 기업 승계가 뭐 3세 경영으로 넘어갔다. 뭐 3세로 지금 지분을 어느 정도 증여를 해줬다. 이렇게 완료가 된 곳들은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3세 경영인 체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가를 부양하고자 여러 가지 기업적인 IR 활동, 그러니까 기업 홍보 활동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3세 경영인 체제에서 내가 내 지금 현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거나 혹은 뭐 증설,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경영권 승계 코앞에 있는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해관계야. 저의 이해관계는 다르니까요. 저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최대 주주는 주가가 낮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 주주 측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기업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자, 2번째, 자본 조달할 때. 자, 자본 조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상증자를 찍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유상증자로 1조 원을 좀 찍어내야 돼요. 1조 원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격, 지금 현재 주가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높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조금 적게 찍어내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경영권에 위협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주가가 최대한 높은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본 조달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겁니다. 자, 그런 곳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추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테마주다, CB를 찍어내거나 BW 찍어내거나 이런 사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유상증자를 토대로 제대로 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곳들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상증자 시 현재 주가 대비 이렇게 할증돼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가를 최대한 높게 유지하려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3번째, 이익. 만약에 최대 주주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지분 매입을 막 해요. 예를 들어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이 50%였는데 워낙에 시장이 폭락해서 주가가 너무 싸다. 우리 회사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50에서 53%까지 늘렸다라고 감안해 봅시다. 자, 이들은 똑같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쨌든 주식을 샀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앞으로 높아져야만 좋은 거겠죠. 그죠? 그들의 이해관계야. 제가 투자함으로써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믿고서 매수한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시장에서 많은 지분을 끌어모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또 기회로 포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에 대한 사례를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최근에 매매해서 좀 수익을 냈었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그죠? 한미반도체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드렸냐? 자, 지금 현재 9월 13일 날 곽동신 대표이사 부회장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할게요. 곽동신 부회장이 현재 어떻게 돼요? 7,300주의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자, 이후에 9월 15일 날 2만 주를 또 매수해요. 자, 그리고 지금 9월 18일 날 15,000주, 2만 주, 10,000주, 2만 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매집을 해주는 이런 시그널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보통 최대 주주는 주가가 급락했을 때 잠깐 한 번에 걸쳐서 일회성 요인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그냥 시장이 이제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매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곽동신 부회장이 한미반도체에서 이것들을 지금 행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얻어야 됩니다. 아, 지금 주가가 저렴한 건가? 혹은 지금 너무 주가가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가 나가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만약에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그냥 주가 바닥 인식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부터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앞으로 여기보다도 이 박스권보다도 주가가 올라갈 확률에 베팅을 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당연히 분할 매수 기회구나 라고 제가 이제 포착을 했었던 겁니다. 야, 이거는 부회장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무리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좀 풀리거나 아니면 상승반등장이 나왔을 때 반드시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구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던 매매가 되겠죠.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주가가 급등했을 때 오히려 지분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최대 주주와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좀 예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항상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들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번에 한미반도체도 노란톡 채널 추가하신 분들 중에서 노란톡방까지 입장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해드렸었던 것이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사실 이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한 투자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익으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공부 과정을 토대로 이러한 수익 경험을 하나하나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에 이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수익 냈었지. 그런데 지금 A라는 기업도 지금 대표이사가 엄청나게 지분 매입을 하고 있네. 자, 이것도 기회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에만 의존하는 매매, 수급에만 의존하는 매매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런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토대로 실제로 수익화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알찬 경험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도와드리자면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3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하시면 지금 노란톡 채널 추가가 가능하실 겁니다. 노란톡 채널 추가하시면 그 공간에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렇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현대퓨처넷이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5월 24일, 6월 7일, 6월 21일, 7월, 8월, 9월, 10월 어때요? 최대 주주 측이 계속해서 지분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
거의 없어요. 매달 뭔가 이거 무슨 꾸준한 이벤트처럼 계속적으로 모아나갑니다.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최대 주주와 동행할 수 있겠구나. 최대 주주와 이 종목은 같이 동행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부터 우리는 분석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최대 주주 측 지분이 무려 74%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모아나간다? 경영권 위협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수상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분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역시나 이렇게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지만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주체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수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이거 보세요. 7만 주씩 나오는데 거의 지금 모든 거래량의 대다수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계속 지분을 모아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을 것이라는 좀 추정이 되죠. 자, 결론적으로 저 역시도 뭔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때부터 분석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자, 지금 이 현대퓨처에서는 유동자금이 3,800억입니다. 엄청나요. 지금 시가총액이 3,000억 막 이 정도 오가는데 지금 유동자금이 3,800억일 뿐만 아니라 총자산이 무려 9,000억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이란 이야기가 되겠죠. 부채도 딸랑 600억, 부채 비율도 걱정할 게 없어요. 총자산에서 부채 다 빼버리고 8,400억이라는 이러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3,000억에 딸랑 인수하게 된다면 얼마예요? 엄청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최대 주주는 현대 홈쇼핑입니다. 현대 홈쇼핑인데 현대 홈쇼핑이 이야기하길 왜 지분을 계속 시장에서 모아나가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 저평가된 우량자 회사가 지금 기업 가치가 너무 낮아서 이걸 부양하고자 내가 지금 모아나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시장에 과연 이 정도의 시그널도 없었을까요? 그죠? 자, 지금 현재 지분 매입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겨우 기업 가치 부양이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짜배기 우량 자산주입니다. 지금 현대백화점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이 현대홈쇼핑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대다수가 어때요? 앞으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면세점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해야 돼요.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온다고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는 것이 현대백화점 그룹이죠. 자, 그럼 이들 입장에서 돈이 필요해요. 근데 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로 하면 7%씩 가져와야 되고 하다못해 유상증자를 찍어내자니 내 지금 경영권이 지금 위태위태하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알짜배기 우량 자회사들을 흡수 합병하게 된다면 만약에 본업이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본업 외에 나머지 자산들을 어떻게든지 현금화해서 이 현금화된 자산을 토대로 투자에 나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아마도 지금 지분 매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상당히 현대퓨처의 주가가 향후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이면에 다른 생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퓨처넷이 하고 있는 본업을 보면 디지털 사이니지, 기업 메시징, 실감 콘텐츠 사업, 주요 사업을 하고 있대요. 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요 매출처가 다 어디예요? 현대백화점, 현대블루엔즈, 하나갤러리아 다 별 볼 일 없죠. 그죠? 다 각 계열사들의 회사에 지금 일감을 어느 정도 받아서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만약에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현대퓨처넷이 정말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받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자, 2,900에서 400억씩 이렇게 벌다가 꾸준하게 벌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사업이 미끄러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매출액 이렇게 급감하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1,500억에 영업이익 딸랑 95억, 그것도 영업 적자가 28억. 이건 일회성 이익이기 때문에 이건 당기순이익 제외하시고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자, 9천억짜리 자산을 가지고서 겨우 95억짜리 영업이익을 찍어내고 있는 회사. 납득이 되십니까? 1년에 그것도. 엄청나게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게 되겠죠. 이 사업을 과연 연속성 있게 영위를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치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들을 찾습니다. 제 투자 아이디어도 이런 종목들, 남들이 보지 않는 어떠한 기회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좀 찍어 나가려고 여러분들께 노력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향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를 예상을 했을 때 딱 요겁니다. 현대퓨처넷은 공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자,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흡수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주식을 100% 다 인수를 해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머지 아까 75%라고 했잖아요. 25%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걸 어떻게든지 다 가져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하게 됐을 때 찬성과 반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진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찬성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공개 매수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에 살 테니까 지금 우리한테 주식 넘겨줘. 대신에 지금 현재 주가가 9,000원이잖아. 우리 10,000원에 살게. 그럼 너 어차피 11% 이득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퓨처넷에 대한 기업 분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거에 공개 매수 응할까요? 공개 매수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자산 가치가 9천억짜리 회사인데 너무 싸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유통 물량 25%를 어떻게든지 조금씩 모아나가고 있는 주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 굉장히 높은 공개 매수 가격이 아니면 사실상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현대퓨처넷이 할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현대 홈쇼핑이 쓸 수 있는 전략은 뭐예요? 시장에서 어떻게든지 많은 지분을 끌어모아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든지 할지 못하도록 많은 지금 지분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최근 이렇게 매달 지분 매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납득이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이 현재 주가 대비 높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저는 공개 매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한 게 노출됐잖아요. 야, 여기 공개 매수 한다네? 근데 이번에 실패했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 공개 매수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략적인 거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용조용히 시장에서 엄청나게 몇십만 주, 몇백만 주씩 사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매달 천천히 사고 있는 겁니다. 자, 최대 주주의 이해와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을 투자 아이디어를 검토를 해보고 적정 시점에서는 또 모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가를 급등하게 되면 높은 가격의 공개 매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최대한 인수합병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도록 지금은 조용조용히 시장에 어떠한 시그널도 주지 않고 조용조용히 그냥 주가가 저평가돼서요 라는 핑계를 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조용히 남들 모르게 지분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지금 전체 지분이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에 달하게 되면 공개 매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이제 슬쩍슬쩍 시장에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분명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분 자체 이제 80%가량 올라가게 되면 공개 매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특성상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 요것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최대 주주와 동행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내부자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 우리는 매수 시그널로 받아들이자라는 부분 설명드렸고, 자, 지분 매입을 할 때 있어서 이러한 속내와 상황을 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저와 같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부를 해야만 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트에 답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헛스윙 연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얘기죠. 최근과 같은 시장에서 맞습니까? 차트 다 미끄러지고 그죠? 다 손절 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차트는 거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50%를 간 넘는 확률에 베팅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검토해서 최대 주주와 동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들 제가 머릿속에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하나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투자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앞으로도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좀 성장할 수 있는 좀 투자자 반열에 좀 올라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자 샵 37715 이수범 제 이름 3글자 남겨주시면 노란톡 채널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노란톡 채널 추가를 하게 되시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아주 실시간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과 이슈들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편하게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QR코드로도 지금 스캔 후 채널 추가가 가능하시니까요. 혹시나 문자 내가 보낼 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그 링크에 보이는 QR코드 직접 스캔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기업 분석을 하고 이 종목이 어떻게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인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죠. 자, 거기에 따라서 차트와 수급까지 2차적으로 분석해서 매매 타이밍까지 좀 잡고 있는데 이러한 슈팅스타 종목 지금도 있습니다. 자, 지금 11월,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 달 정도에 좀 크게 올라갈 만한 슈팅스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될 만한 이런 종목을 지금 찾고 계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 샵 37715 이수범이라고 꼭 3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까지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한 투자 아이디어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문자 샵 37715 이수범 3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강의 요거 마치도록 하겠고 뒤이어서 HTS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HTS 강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관심 종목은 첫 번째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HD 현대중공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죠? 업황 자체가 별로 좋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카타르발 수주가 9월 달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9월 달까지 좀 오르다가 이제 쭉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같이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점 매수를 또 허락해주는 구간이 또 도래를 했구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게 되시면 현재 이제 밑바닥에서 조금씩 굉장히 좋은 파동들을 좀 일으켰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다가 이번에 카타르가 이렇게 진행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이때부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카타르발 수주는 어차피 진행될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기다림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제가 지금 현대중공업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자, 2021년도와 22년도에는 조선주의 진짜 최악이라는 시기가 연상케 할 정도로 영업적자 8천억에 막 3천억 정도의 적자가 나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 급작스럽게 역시나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게 되고 자, 올해 기준점을 봤을 때 약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앞으로 지금 점점 신조선가 지수라고 해서 이제 선박 수주를 따낼 때 그 한 척당 배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 가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점점 좋아지는 구간으로 우리가 수주를 따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률이 급증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되는 부분은 2021년도에 수주했었던 것들을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나오는 실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한 척당 3,000억이 넘는 금액으로 LNG 운반선을 따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앞으로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공시가 하나 떴는데 이번 카타르 수주권을 보게 되면 2029년에 인도예요. 자, 지금까지 2026년도까지는 어떻게든지 지금 꾸역꾸역 해가지고 수주를 다 따냈는데 지금 이제 선박 따내는 건 2029년까지입니다. 2029년까지 장기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서 있다? 조선주에 있다. 그래서 제가 조선주를 한 2, 3년 정도 바라보신다면 조선주가 최적의 투자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주가 앞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되고요. 자, 두 번째 삼양식품인데 자, 요거는 제가 좀 단기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삼양식품의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이 악화되는 실정에서 주가가 빠진다, 급락한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도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종목이 삼양식품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8만 원 선까지 떨어진다든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저도. 만약에 17만 선까지 이탈하는 이렇게 단기 하락에 접어들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손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면에 대한 가격은 계속해서 인상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파뮤라든가 이런 가격은 생각보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마진 차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삼양식품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밀양 신공장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지금 거의 스마트 팩토리화 돼서 사람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이익이 늘어난다는 구조가 되겠죠.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아도 라면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출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삼양식품은 어떻게든지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린다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우선순위를 더 높게 평가하셔서 단기 매매 트레이딩으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넷이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S넷 종목도 사실은 시장이 좀 급격하게 9월 달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10월 달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거 차트 한번 보세요. 10월 달부터 급작스럽게 26%씩 한 번씩 급등 나온다든가 중간중간 이렇게 불기둥이 한 번씩 나오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무려 0.9%밖에 빠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재료가 어떤 것들이 노출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뉴스 창에다가 특징주 그리고 띄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시면 그동안 S넷이라는 종목이 어떤 이슈로 급등했는지가 이렇게 차곡차곡 나옵니다. 자, 보게 되면 삼성 전용 챗 GPT 개발 때문에 자회사의 투자 유치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던 S넷이 급등했다라는 뉴스들이 좀 있고요. 반도체에 AI를 적용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생산 라인 구축 참여 때문에 S넷이라는 종목이 같이 또 급등한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VR, 메타버스, AI, 거기다가 무인 공장에 대한 자동화 이런 것들이 엮이면 엮일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랐다는 걸 의미하고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어디였어요? S넷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뉴스를 좀 읽어보면 S넷이 하고 있는 이제 사업이 왜 여기에 이제 연관되는지가 나오는데 스마트 공장 구축 관련 솔루션 등을 공급하고 있대요. 아시겠지만 앞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말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화 공장을 구축하겠다. 스마트 팩토리에 굉장히 집중하겠다. 앞으로 공장이 새롭게 증설되게 된다면 이런 것들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삼성의 또 장점은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토대로 로봇에도 또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 사업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에 삼성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연내 보픽과 같은 아마 로봇 신제품이 출시가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좀 펼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기자가 언제 이제 로봇이 좀 출시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연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정도로만 일단 언급을 좀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볼 때에도 앞으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또 어필될 때 또 스마트 팩토리가 같이 언급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스마트 솔루션을 또 공급하고 있는 S넷이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S넷이라는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단기 그리고 스윙적인 측면에서는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종목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마다 중장기 관점인지 단기인지 스윙인지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HBM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한미반도체와 같은 HBM 대표적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9월당, 10월당 조정받는 시장에서도 어때요? 되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다못해 오늘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장에서요. 자,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3%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6%까지 눌렸다가 종가 부분을 조금 올려놓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이평선에 수렴하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고자 노력하는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반등장 때 가장 크게 올라갈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HBM 관련된 종목이 없다라고 하시면 단기 반등장을 노리셔서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종목을 모아나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단기와 스윙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스윙 부분으로 무게중심을 좀 두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괜찮은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관심 종목 4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강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관심주에 대한 내용들 좀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익을 좀 잘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좀 함께 해보고 싶다. 오늘 강의한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아마 다른 방송에서는 거의 듣기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거의 다 차트 교육, 뭐 수급 교육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기본적 분석에 의거한 것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방송에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정말 눈에 보이는 실적, 눈에 보이는 변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까 말씀드린 최대 주주와 동행하는 이런 흔적들을 토대로 정말 큰 수익,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수익, 그리고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정말 좀 차별화된 이런 전략들을 좀 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린 대로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제 이름 3글자 남겨주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채널톡 추가해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채널톡 추가하시면 거기에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참고하셔서 노란톡방까지 입장하시면 앞으로도 이 시간 외에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매일 제가 생각나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매매로 직접 연결시켜서 수익으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굉장히 사실 어려운 시장입니다. 9월달, 10월달 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 또 어려운 시장이 계속될 수가 있겠지만 자, 이런 시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것보다도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노란톡방에서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멘탈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멘탈 교육을 토대로 내가 이 시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끝내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이 시장 같이 슬기롭게 이겨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그리고 알찬 정보를 정말 실시간으로 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방송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 노란톡방까지 꼭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